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파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파이코인 관련 또 암호화폐 시장, 앞으로 우리가 개척하고 있는 블록체인 세계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사실 어제가 파이 투데이였습니다. 사실 파이 투데이 페스티벌 아트 뭐 이런 얘기들은 있지만은 KYC라든가 오픈넷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결국 언급이 없이 지나갔던 것이 상당히 아쉬움이 좀 남아 있습니다. 파이 아트 페스티벌 관련되는 내용들을 보면서도 물론 이제 새로운 거는 파이오니어뿐만 아니고 다른 앱에서도 이렇게 검색을 해서 볼 수 있다는 것, 이걸 통해서 많은 파이오니어들을 개척할 수 있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상당히 희망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 파이 페스티벌 앱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주어지는 미션을 다 마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뭐 티셔츠를 준다, 뭐 선물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액션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친구를 초대하고 그 친구가 등록을 해야만 마지막 미션을 마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제대로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이제 상당히 파이투데이에 그 나오는 소식보다도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 아침에 영상을 우선 보다가 1억 그림이 파이코인으로 팔렸다 뭐 아마 이런 썸네임이 있길래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는데 그게 이제 유명한 화가분이 이제 그동안 그려왔던 그림을 파이오니어로서 파이의 가치를 인정을 하고, 이거를 그림을 파이코인으로 판매도 가능하겠다 막 이렇게 아마 생각하고 파이로 판매를 시작했다고 하는 걸 보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국내에 미술품을 등록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제도적으로 노력을 했고, 거기에 뭐 제1호 호당 100만 원 인정을 받는, 협회에서 인정을 받는 이런 것들도 시도해보고 상당히 도전적인 생각을 하고 계셨던 분 같아서 이런 분하고 한번 통화를 해보는 거 좋겠다 싶어서 어제는 제가 이제 그분이 이제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기도 전에 저희 목소리를 듣고, 아니 원파이님 저 알고 있습니다, 목소리도 같네요 라고 하면서 저를 알고 계시길래 얘기하기가 편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상당히 그 반갑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파이로, 그것도 50대 50도 아니고 100%로 파이로 그림을 이제 판매한다 이런 생각을 하시기가 쉽지 않았는데 상당히 큰 도전을 하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제 파이오니어로서 파이의 가치가 이만큼 이렇게 유명하가도 이런 분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간단한 멘트를 한번 선생님 관련해서 올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만은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고 해서, 그럼 거기에 나왔던 그 유튜브에 나왔던 캡처한 그림을 간단하게 올리겠다고 하니까, 그것보다도 이런 그림을 올렸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그림을 몇 개 보내와서 지금 여기에 이제 올리고 있는 이런 그림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반가운 것 중에 아니라서 오늘 영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파이코인 관련해서 이렇게 그 영업소라든가 뭐 병원이라든가 또는 뭐 여행사라든가 뭐 여러 곳에서도 이제 그 거래가 가능한데, 이렇게 유명 화가분도 이렇게 우연하게 카톡을 통해서 채굴하게 된 파이코인을 이렇게 앞으로 그림 판매에도 활용을 하게 되면은 파이 가치가 올라가면은 이 그림 가치도 더 땅달아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윈윈의 어떤 전략을 가지고 했다는 게 상당히 반가워서 우리 그 선생님께 상당히 고마움을 전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최근에는 싱가포르 통화청에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큰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통화청은 그냥 약자로 그 모니터리 어소리티 싱가포르에서 마스라고 이렇게 하는데, 일단 마스라고 우선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시아 금융 허브로 하겠다고 상당히 작년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저도 그 내용들을 팔로우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상당히 이슈가 됐던 거는 일본 금융청이
여기에 마스가 하고 있는 어떤 이벤트에 업습으로 참여한다 이런 게 기사화되고 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서 저도 이번에는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작년부터 이제 이 마스에서는 도매 자금 시장에서 잠재적인 디파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디파이를 주로 했습니다. 탈중앙 금융 관련되는 건데 이 디파이를 하면서 이 자산 토큰화와 국경 간 디파이를 시험하기 시작했다. 이런 업무를 주로 이제 수행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싱가포르 통화금융청이 금융업계 협의체하고 만들었던 프로젝트 가디안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프로젝트 가디안에 어떤 회사들이 참여하고 있고 어떤 일을 주로 하는지를 많이 이제 나와 있는데 주로 이제 디파이 타당성과 자산 토큰화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JP 모간 같은 데는 가디안을 통한 디파이를 국경 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하는 이런 경험을 처음 시도했던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JP 모간이 물론 이제 옛날부터 이런 그 암호화폐 세계에 깊숙이 인볼브 되어 있었는데 이와 같이 이제 자산 토큰화가 되면 국가 간에도 거래가 가능한지 안 한지를 이 가디안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동안 해왔던 것이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면서 했던 말 중에 제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NFT라든가 이런 거 옮길 때 항상 드는 그 가스비가 이들어오면 좀 비싸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매틱을 주로 폴리곤의 매틱을 많이 이제 사용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이런 JP 모간 이런 데서도 가스비가 비싸서 폴리곤의 매틱을 활용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매틱은 SEC에서 정권으로 분류시키 놓고 있고 어떤 곳에서는 뭐 상장 폐지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하는 이런 그 매틱스가 JP 모간 같은 데서 활용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리플도 이 페이먼트 라이센스를 마스를 통해서 받아놨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국경 간 이런 걸 이용하는 것도 있지만은 여기에 분명히 이제 페이먼트가 국경 간에 이루어지니까 리플도 여기에 이제 깊숙이 참여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일본에서도 한번 확인해 보겠다 해서 자스 토크나 프로젝트에 일본이 옵저버로 이제 참석한다 하는 것이 기사화되어 있고 이것이 이제 해외 규제 당국이 직접 참여하는 것 첫 사례가 되겠다 하는 이런 포인트를 써서 관심을 가집니다. 물론 이제 싱가포르 통화금융청에서 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그 소프트뱅크뿐만 아니고 여러 곳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일본도 관심을 가질 수는 있는데 규제 기관으로서의 참여는 처음이다 이런 포인트를 썼습니다. 그래서 일본 금융청의 전략개발국장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분이 했던 말이 분산형 금융계의 복잡한 증가와 새로운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디안 프로젝트에서 하고 있는 걸 좀 보고 싶다. 그러면서 웹3를 포함한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력을 혁신의 강력한 동력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렇게 이제 일본은 웹3에 대해서 굉장히 치중하고 있고 국가 조직조차도 웹3에 관련되는 조직을 만들어 놓고 있고 또 이분의 이제 금융청장으로 새로 등장한 인물도 암호화폐 분야를 총괄하던 인물로 이렇게 임명을 해서 일본도 상당히 이쪽 웹3 분야를 키워나가려고 하고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싱가포르 통화금융청 마스에서 나왔던 최근 보고서에 보면은 디지털 자산을 위한 개방적이고 상호 운영 가능한 네트워크를 설계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안하는 보고서입니다. 이게 이제 디지털 자산, 모든 자산이 이게 채권, 토건, 뭐 모든 부동산까지 다 포함시키면은 이게 세계에 엄청난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이런 그 네트워크를 설계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안하는 보고서인데, 이런 제안하는 보고서가 이제 발표가 됐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는 거고, 이 보고서가 나오게 된 그런 그 지원하는 회사들은 그 DBS 뱅크라든가 JP 모간, HSBC 홍콩 상하이 은행, SBI 디지털 아셋 홀딩스, 스탠다드 차트, 이런 대기업들이 여기에 이미 참여하고 있고, 또 하나는 BIS 국제결제은행 산하에 있는 Committee on Payment and Market Infrastructure, 그러니까 지급 결제 및 시장 인프라 위원회, 여기가 이제 국제결제은행 BIS 산하의 모든 지급하는 방법과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그런 위원회가 참여해서 마스하고 공동으로 개발했다 하니까 거의 세계가 다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그 마스의 최근 보고서가 이렇게 부동산, 채권, 정권, 뭐 모든 토큰화된 자산들을 네트워킹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선 좀 말씀드리고, 또 하나 재밌는 내용은 이제 그 전 CFTC 의장입니다. 상품거래위원회 의장이었는데, 크리스 지안칼로라는 분이 이제 트위터를 이제 몇 개 올렸던 것 중에, 이분은 이제 XRP는 정권이 아니라고 이제 얘기하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일본 타임즈 기사를 하나 캡처해서 올려놨던 그 기사에 보면은 크립토 tumult in US may be boon for Japan, 이런 뜻입니다. 크립토의 tumult면 이제 그런 좀 혼란스러운 상황, 미국의 크립토의 혼란스러운 상황은 일본에게 상당히 유익할 것이다, 이런 포인트를 썼습니다. 이렇게 이제 일본 타임즈에 나왔던 말을 이분이 이제 캡처해서 보여주면서 지금 미국의 크립토 상황이 상당히 혼란스럽고 걱정하고 있던 이런 것들을 요 키워드 하나 가지고 가장 잘 대변하고 있다, 이런 포인트를 썼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라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리고, 그 모건 캐피탈 CEO로 있는 마크 유스코라는 분이 이 트위터에 올라왔던 내용 중에서 하나가, 이분이 이제 블록체인 기술은 디지털 시대의 4대 기둥이다, 그러면서 이제 ABCD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ABCD가 앞으로 디지털 세대의 기둥이라고 하니까 이게 뭔가 라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AI가 A고 블록체인이 B고 컴퓨터 칩이 C고 데이터 스토리지가 D에 해당됩니다. 상당히 이 ABCD가 기억하기도 편하지만은 이것이 이제 앞으로 그 큰 디지털 시대의 기둥이 될 수 있다. 우리는 그 중에서 이제 여기서 블록체인 기술이 우리에게 핵심이니까 블록체인 기술만 관심을 가진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최근에 정치권에서, 한국의 정치권에서 그 양향자 의원이라고 삼성 출신이 의원인데, 이분이 블록체인 플랫폼 정당을 만들겠다 하고 막 깃발을 흔들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이렇게 블록체인 깃발 정당을 만든다? 이 블록체인이 그만큼 블록체인 플랫폼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냐, 하나의 정당을 블록체인 플랫폼을 만든다 하니까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우리가 지금 단순하게 파이코인만 채굴하고 있으니까 이 파이코인에 대한 생각만 하고 있는데, 이 파이코인이 나오게 된 배경이 이와 같은 블록체인의 혁신적인 기술의 혜택을 대중들에게 주고 싶다 해서 니콜라스 박사가 만들었던 것이 파이코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바일로 채굴하고 있는 이 코인인데, 이만큼 어떤 정당도 블록체인 플랫폼을 만들려고 할 정도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워낙 그 암호화폐의 부정적인 얘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 기술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정부에서도 선뜻 앞서고 있지는 못하고 물밑에서 조금씩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상당히 답답하게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최근에 이제 가기정통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블록체인 기술 선도 적용 사업을 추진하겠다. 드디어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옛날에는 뭐 데이터 보안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이제는 이제 블록체인 기술 선도 적용 사업, 여기에 이제 제가 관심을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1,000만 명까지 주민 투표가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하겠다. 이게 이제 제가 내다보고 있는 그 블록체인의 기술이 경제, 산업, 사회, 문화, 투표를 블록체인 기술로 한다면은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부정 없이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술만 투표에 적용하면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투표 문화를 혁신하는데 이 블록체인 기술이 기여할 수 있겠다 하고 있었는데, 마침 가기정통부에서 1,000만 명까지 주민투표가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해서 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1,000여종의 자격증과 직업 훈련 이력을 디지털 배지 시스템으로 운영하겠다. 이게 이제 제가 평소에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오래전부터 얘기하는 그 NFT를 모든 것을 NFT화 시켜서 자기의 이력과 경험과 이런 것들 NFT화 시켜서 남들에게도 보여주기도 하고 전송이 가능하게 하고 한다면은 경력을 단순 한 페이지의 이력과 허위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제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도움이 되겠다 했던 게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 우선 이런 생각이 우선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금융산업의 패러다임 전환과 가상자산 혁신이란 이런 어떤 타이틀을 내걸고 한국경영정보학회와 서울경제신문 디센트에서 공동 세미나를 했던 내용 중에 상당히 특이한 재미있는 얘기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은행이 예금 기반의 토큰을 발행하면 웹3 경제 내의 유동성을 늘리고 시세 조정도 막을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예금을 토큰화시킨다. 이게 상당히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대표직 토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은행 예금을 토큰화시켜서 거래가 가능하게 한다면은 엄청난 효과를 누릴 수 있겠다. 이게 바로 이제 토큰 정권, ST 또는 정권은 토큰, 이와 같은 허용으로 이제 이런 것이 가능하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대기업이라든가 플랫폼 회사가 비금융권이라도 자금 조달 투자 시장에 적극 진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산업 간의 교류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한다. 지금까지는 이제 금융하면은 은행권이 주로 해왔던 것을 이렇게 이제 금융 자산도 토큰화시키고 정권도 토큰화시키고 모든 것들을 토큰화시키 놓으면은 플랫폼 회사, 대기업들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이제 웹3 안에서 자금 유동성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엄청난 많은 자산이 들어온다면은 이게 우리가 파이코인이 파이 네트워크의 웹3가 앞으로 내다보고 가는 세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는 그만큼 지금 4,700만 명이라고 이제 어제 나왔던 걸 봤는데 4,700만 명의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으니까 누가 웹3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더라도 우리 파이 브라우저의 웹3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웹3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이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것들을 은행에서 돈을 찾아서 보내주고 받고가 아니고 예금되어 있는 자체를 토큰화시켜서 토큰으로 거래를 한다.
뭐 제가 이제 금융권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지만 100만 원짜리 예금을 토큰 하나 만들어서 거래를 하고 있으면은 뭐 토큰 10개를 주면 1000만 원이 되고 이와 같은 것이 가능한 시대가 오지 않을까 하는 이런 느낌을 가져보는데, 여기 이제 세미나에서 예를 들었습니다. 일본 리조트에 투자하는 그 정권형 토큰을 발행한 뒤 이거를 이제 보유자에게 숙박권을 제공한다. 이게 결국 부동산 리조트를 만드는 사람들이 정권형 토큰을 만들어서 회원권 같이 이렇게 만들고 그거를 회원권 같은 토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숙박권을 제공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숙박업계와 금융이 결합하는 이런 사례로 만든다 하는 이런 이제 선례가 일본에서 이루어진 거를 약간 언급을 하는 걸 보고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들이 여기서 나오겠느냐. 모든 자산의 토크나 모든 부동산의 토크나 모든 회원권의 토크나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투명하게 거래가 가능할 수 있는 이런 토큰화가 된다면 참 좋은 세상이 올 것 같다. 우리가 바로 파이 브라우저가 파이 코인이 파이 네트워크와 이러한 세상을 내다보고 가고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뭐 파이 코인만 상장해서 가격이 올라간다 이걸 예상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파이 브라우저가 가고 있는 웹3 길들이 각국에서 이렇게 웹3의 산업을 활발하게 활성화시키면 우리의 가치는 저절로 올라갈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 싱가포르 통화청에서 하고 있는 그 마스에서 하고 있는 그 프로젝트 가디언 여기에 상당히 많은 JP 모르간이라든가 그런 그 소프트뱅크라든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소프트뱅크는 안 들어간 데가 없습니다. 여기저기 소프트뱅크는 일본에서부터 일본 야후 코리아 뭐 야후 재팬 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쿠팡을 이제 지원했던 것도 우리 그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인 것 같고 이렇게 지원하고 할 초창기부터 새로운 혁신에 투자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고 요즘은 이제 AI에 투자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저도 들었는데 어쨌든 이런 그 웹3가 충분하게 발전돼 나갈 수 있도록 싱가포르에서 하고 있는 마스라든가 홍콩에서 하고 있는 그라든가 뭐 베이징에서는 베이징 백스를 만들어서 그 백스 내용에 이렇게 각국 간의 자산 토큰화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이제 페이먼트로 리플 렛츠를 이용하겠다 하는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해서 이제 웹3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하는 이런 느낌을 가져보고 한국도 이제는 암호화폐보다는 블록체인 기술과 웹3에 상당히 치중하는 이런 모양새로 가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도 해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두서없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